2018년 도입된 부산의 우수식품 인증제가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아대학교와 동서대학교가 글로컬 연합대학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위기 극복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 300여일을 앞두고 조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강서구에 부산 첫 장애인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직접 편의점을 운영하며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장애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묵이나 고등어 등은 부산 대표 먹거리입니다. 부산시는 이 먹거리들의 안전성을 심사해 우수식품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부산 우수식품 인증제가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해물가공 업체입니다. 지역 특산물인 멸치나 다시마 등을 이용한 육수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2년 전 시로부터 부산 우수식품 인증을 받았습니다. 먼저 우수식품 인증서를 받아서 회사의 자부심과 긍지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도 믿고 저희 제품을 사주시고 최근에 유통업체 수도 새로운 제한이 들어와서 영업과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우수식품 인증제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생산시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업체가 대상입니다. 시는 신청업체에 대해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를 통해 위생 등 식품 안전성을 평가합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선 특허나 전통, 기술력 등 유사 제품과의 차별성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업체에서 생산되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발굴하고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매년 현장 점검과 특히 방사능 검사를 포함하여 철저한 분석 관리를 통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우수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은 19개사 47개 품목입니다. 이들 업체들은 매년 재인증을 받기 위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산 우수식품 인증 제품들은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에도 선정돼 판로를 넓히고 있습니다. 시는 우수식품에 대해 식품 박람회 참가는 물론 각종 홍보 마케팅 등 유통 판매 확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후 효과가 나타나자 올해도 10개 업체에서 신청해 이 중 3개 업체의 5개 품목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잘보리빵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안에 앙금도 많고 크게 달지 않아서 이제 조금 젊으신 분들도 많이 사가시거든요. 한편 부산시는 BTV와 협업해 오는 12월 27일부터 이들 우수식품 중 일부를 케이블 지역 채널 최초 커머스 방송인 해피마켓을 통해 홍보에 나섭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지역 대학의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된 동아대학교와 동서대학교는 위기 극복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 연합 유형에 선정되면서 대학 한 곳당 5년간 1,000억 원이란 파격 지원을 받게 될 동아대학교와 동서대학교. 연합대학의 최고 심의 의결 기구인 글로컬 연합대학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공동위원장은 두 대학 총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맡았습니다. 이날 위원회 안건 심의를 통해 글로컬 연합대학 초대 총장은 이해우 동아대 총장이 맡았습니다. 이해우 총장은 지역 기반에 기여하는 통합 산단을 기반으로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컬을 계기로 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잘 양성해서 이런 학생들이 기업에 있는 회사에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재국 동서대 총장은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계해 부산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글로컬 사업은 그 학교 단위의 사업이 아니고 부산시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부산 발전에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양 대학이 이번에 열심히 해서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날 연합대학은 동아대 강점인 비헤리티지와 동서대 강점인 문화 콘텐츠 등 4대 특화 분야의 연합 전공 운영과 학칙 제정 승인 등 주요 위원회와 오피스장 임명 등을 진행했습니다. 두 대학은 지역 대학의 미래가 걸린 만큼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글로컬 대학의 성공 모델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내년 부산에서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립니다. 개최 300여일을 앞두고 조직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부산시는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본격적인 대회 준비와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요트 금메달리스트 조원우 선수와 휠체어 럭비 이은경 선수가 전국체전, 전국장애인체전 대회기를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전달합니다. 부산시는 내년 10월 2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맞아 조직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장을 위원장으로 138명으로 구성된 조직위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통합 운영합니다. 단순히 우리 선수들이 경기에 성적을 내는 그런 행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4만여 명의 손님들을 맞는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허브도시로서의 부산의 이 자격과 또 위용과 또 역량을 한껏 보여주는 그런 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부산 전국체전은 내년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비롯한 82개 경기장에서 50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전국장애인체전은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부산 지역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으로 치러집니다. 체육대회를 계기로 해서 생활체육 충북도시 부산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계획도 함께 엎어서 잘 진행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미 우리가 전국체전 시설들을 지금 곳곳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들이 생활체육을 즐기는 많은 시민들에게 보다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설을 강화하고. 한편 시는 개폐회식 행사기획과 연출 총감독에 박할린 공연 연출가를 위촉했습니다. 박 총감독은 부산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담은 연출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부산의 장애인 편의점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편의점이 이들에게는 장애의 문턱을 낮추는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강서구 미음산업단지에 작은 편의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사람은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BGF 리테일 등 여러 기관이 힘을 모았습니다. 제주와 평창에 이은 전국 세 번째, 부산 첫 장애인 편의점입니다. 매장 청소와 진열대 정리, 물건을 계산하는 대부분의 편의점 업무를 장애인들이 맡고 있습니다. 힘든 거는 돈 계산할 때 어쨌든 꼬이기도 하고, 재밌는 거는 나르는 것도 어쨌든 한 번은 재밌기도 하고. 현재는 발달 장애인 3명이 교대로 서너 시간씩을 근무합니다. 그동안 공동 작업장에서 단순 작업에 그치는 일을 했다면 이곳에선 직접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을 더 보기 좋게 진열하는 등 처음으로 서비스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책임도, 자존감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월급 받았구나. 그래서 또 이런 뿌듯함도 느끼고. 편의점은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다잖아요.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깨끗해야 되잖아요. 저를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그렇게 행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편의점 일을 하며 행복해하는 딸. 그 모습에 부모님은 더 큰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오픈된 데서 활동하고 낯선 사람을 만나고 아직 포석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재밌어해요. 우리 아이 속에 저런 에너지가 있었구나. 딸이 행복해하면 엄마 자동으로 행복한 거죠. 편의점은 일하는 장애인, 이곳을 찾게 될 장애인 손님을 위해 매장 통로를 넓히고 쓰레기통과 진열대는 높이를 낮췄습니다. 휠체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냉장고 문은 미닫이로, 만약을 위해 비상벨도 설치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장애에 대한 문턱,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드는 편의점입니다. 이런 장애가 내가 원해서 되지도 않았고 장애 부모님도 내가 원해서 장애 자녀를 가지지 않았는데 우리 주위에 우리 이웃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를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작은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이런 편의점이 더 많이 만들어져 장애인과 사회가 더욱 가까워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북구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 분야 평가에서 잇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구는 지난 7월 행안부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자율방재단 평가에서도 전국 5위, 부산 1위로 선정됐습니다. 이어 12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는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북구는 지난 10월 급경사지 붕괴에 따른 건물 붕괴와 화재, 전기자동차 화재 등을 가정해 재난대응 훈련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비상계엄 후폭풍이 지역 부동산 시장도 강타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에 미국발 경기 불안 심리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시장에 매서운 찬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당장 정부가 추진해온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경제 전반에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비상입니다. 고금리로 얼어붙었던 부산 지역 부동산 거래량은 10월까지 3천여 건으로 회복세를 보이다 12월엔 2천여 건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부산 아파트 가격은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 지난주 0.06% 떨어졌습니다. 미분양도 증가 추세입니다. 미분양 아파트는 쌓여가는 데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고분양가로 인해 실수요자들이 선뜻 분양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에서 분양하고 있는 미분양 아파트도 지금 9월 대비해서 10월 달에 167세대가 이제 증가를 해서 5,038세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비에 대한 이제 상승 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고분양 가격으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계절적 비수기에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속 대출 한도가 제한되면서 급격히 얼어붙은 부산 부동산. 여기에 정치 불확실성이 더해져 부산 부동산 시장에 찬물까지 끼얹은 겁니다.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며 매수 심리는 더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정책의 동력도 잃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 맞물리면서 우리 부산 지역의 재개발 사업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결국은 재개발 사업 추진 등에 대한 그 사업 지원 이런 악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등 각종 법안의 국회 통과도 안개 속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후 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완화된 정비법의 조기 적용을 받기 위해 선도지구 지정을 준비해온 부산시 역시 사업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속되는 대출 규제, 트럼프 차기 미 대통령발 경기 불안 심리가 더해졌던 상황. 여기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확대되면서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세와 함께 매수 심리 위축 현상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동해 해안선을 따라 부산 부전과 강릉을 잇는 ITX와
부전에서 청량리까지 연결하는 KTX가 새해부터 본격 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전역이 부산의 또 다른 관문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부전에서 강릉까지 철도 구간이 완전히 연결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동해선 최종 구간인 포항과 삼척 구간 건설을 완료함에 따라 부전에서 포항 노선을 개통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전에서 강릉까지 총 370km 구간이 모두 철도로 연결됐습니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이 노선에 최고 시속 150km인 ITX 마음열차를 투입해 하루 왕복 4차례 운행할 계획입니다. 기존 무궁화호로 약 8시간이 걸렸던 부전에서 강릉까지가 ITX 마음열차로 3시간 50분이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강릉까지 정말로 부전에서 갈 수 있는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면 그건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강릉까지 간다면은 우리가 뭐 하루 일이잖아요. 그런데 기차가 가면은 하루에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 또 탑승률 등 수요를 반영해 내후년에는 최고 시속 260km KTX 이음열차를 투입해 최대 2시간 3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합니다. 또 부전에서 영천, 의성, 안동, 영주를 지나 청량리까지 총 427km 구간에 KTX 이음열차가 개통하면 2시간 50분이면 닿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졌던 동해안권과 경북에서 부산을 찾는 발길이 편해지고 빨라져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기대입니다. 부산시는 부전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부전역 일대엔 관광 안내 표지판과 안내시설 등을 정비하고 환경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긴급 5대 프로젝트에 4,5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동백전 캐시백 한도를 50만 원까지 높이고 1,8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마련, 또 상반기까지는 공공요금을 동결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구군과 소상공인, 관광업계 등과 함께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에 나섭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대로 안정세이지만 밥상 물가와 외식, 서비스업 등의 가격은 여전히 높아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 물가는 녹록지 않습니다. 또한 빚이 많은 가계를 중심으로 소비 여력도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내 정치 상황도 더해져 경제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관광업 등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는 먼저 민생안정자금 4,500억 원을 투입해 소비 진작에 나섭니다. 동백전 캐시백 한도 금액을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캐시백 비율을 최대 7%까지 확대합니다. 기관별 업무 추진비를 선결제하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40개의 기관이 54억 원 규모로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시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5대 분야 24개 사업으로 구성된 총 4,5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마련했습니다. 5대 프로젝트의 첫 번째 정책은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불어넣기입니다.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1,800억 원 규모의 비타민 플러스 자금을 마련하고 8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비짓 부산 패스를 50% 할인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직거래 장터를 8곳으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포인세티아라는 식물은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꽃으로 꼽힙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개발한 플레임이란 품종은 연말 인기꽃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화려함에 강렬한 붉은빛, 그 강렬함을 안정적으로 떠받치는 싱그러움의 녹색빛. 두 색이 조화를 이루는 꽃, 포인세티아입니다. 축복이라는 꽃말에 어울리게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꽃으로 통합니다. 색이 빨간색이고 겨울에 맞춰서 나오는 품종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떠올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맘때쯤 집이나 사무실 등에 꾸미기 위해서 많이들 구입하세요. 원산지는 멕시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5년 농촌진흥청이 외국 품종인 이찌방구와 국산 품종 캔들라이트를 교배해 새 품종 플레임을 개발했습니다. 외국 품종에 비해 선명한 빨간색과 뾰족한 잎이 매력적이며 잎이 물드는 시간이 7주 정도로 짧아 농가 선호도가 높습니다. 또 국산이라는 장점으로 원가 절감을 통한 소비자 가격 면에서도 경쟁력이 높습니다. 농가에서는 로열티 부분에서 원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원가 절감과 이제 소비자들이 받았을 때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서 가격 인하가 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장점으로 지난 2017년 23.6%였던 국산 보급률이 올해는 51.1%까지 오르며 시장에서의 입지도 확고해졌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추가 품종 보급에 힘쓰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고온에 굉장히 강한 그런 품종들 많이 개발할 생각이고요. 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형태의 포인세티아 모양들이 있거든요. 그런 품종들을 개발하여서 보급하면 앞으로 농가들 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소비자들도 만족도도 같이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포인세티아는 볕이 잘 들고 찬바람이 들지 않는 곳에 둬야 오랫동안 그 매력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